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이제 점심시간인데요. 점심시간 마치고 나서 제 방송 많이 봐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내일까지요 제가 80만 이 구독자를 모실 수 있도록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좀 불편하시더라도 주변 분들에게 많이 권유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앞선 보도에서 이 노정희 선관위원장이 곧 대국민 성명물을 발표하는데 여기에 사퇴 의견이 표명되어 있을지 없을지가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사과야 마지못해서 하는 건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정말로 사과할 의미가 있었다면 어제 출근길에 우리 기자들이 질문했을 때 정말 죄송합니다. 모든 거에 저의 책임입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책임을 이번 본선거 끝나면 반드시 지겠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ABC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제 아예 답변은 그만두고 아예 기자들의 질문을 무시하고 내일 드릴 말씀은 별도로 드리겠다라고 해놓고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에서야 마지못해서 입장을 내놨는데 여전히 사퇴 의견에 대해서는 사퇴 여부에 대해서는요 일체 이런 방구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일 말이죠 이 분노의 투표를 여러분들이 꼭 해주셔서 정권 심판 플러스 내일 선거 의미가 말이죠 노정희 사퇴 압박 의미라고 하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투표하셔서 우리 윤석열 후보가요 한 60% 이상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제가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노정희 위원장이 대국민 담화에서 한 것을 보면은 그나마 사과는 어쩔 수 없이 강압의 여론의 압박에 밀려갖고 했어요. 이웃판 준비로 혼란과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사과 말씀을 드린다. 코로나 확진으로 힘든 상황에서도 투표에 참여해주신 유권자들께 감사드리며 불편과 혼란을 겪으신 유권자와 현장에서 고생하신 분들께 거듭 죄송하다. 코로나 확진자 수가 하루 20만 명이 넘는 힘든 상황임에도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인 36.93%를 기록했는데 국민 여러분의 확고한 주권의식과 높은 선거 참여 열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 나와 내 가족의 앞날을 결정할 투표소가 가까운 곳에 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희망을 투표 용지에 담아달라. 선관위는 심기일전에서 모든 유권자가 참정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했고 두 개표가 끝나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자, 그래서요.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희망 중에는요. 노정희 위원장 꼭 알아주십시오.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희망 중에는 가장 큰 것이 정권 교체의 희망이고 두 번째로는 노정희는 물러나랍니다. 노정희는요 대법관도 자질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거 여러분들 제가 이 조선일보 사설 조금 전에 제가 보도해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나은 미래 1번 정권 교체 2번 노정희 사퇴 3번 대법관직도 사퇴 4번 선관위 위원장 임명 사무총장 그 다음에 선관위 업무 전면적 개편 인프라와 하드웨어 전부 다 개편하라 이렇게 제가 4가지를 주문하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새로운 정말 충격적 사실이 나왔는데 지금 윤석열 후보가요 제주도에서 유세를 하고 부산을 거쳐서 서울로 와서 서울에서 오늘 밤에 8시에 시청 앞 광장에서 피날레 유세를 하는 걸로 딱 지금 일정이 되어 있는데 오늘 제주도에서 상당히 충격적 말하자면 비밀을 발표했어요. 지금 민주당에서 말이죠 일종의 음모죠 음모 180석을 가지고 탄핵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야 이게 민주당이 그러니까요 한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재미 봐가지고 윤석열 후보를 탄핵하겠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용납할 수 있습니까? 자, 그래서요, 문재인 정권의 실정, 그 다음에 노정희의 엉터리 선거 관리, 그리고 세 번째 윤석열 후보의 탄핵 이런 이 음모,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일 압도적으로 투표를 해서 윤석열 후보에 대한 이 여론을 좀 높여야 되겠다. 지지 여론을. 이거에 관해서 윤석열 후보가 제주도에서 밝힌 유세 내용을 보면요. 민주당 사람들이 제가 대통령이 되면 180석을 가지고 제대로 정부를 운영할 수 없게 방해하거나 저를 탄핵시킬 수도 있다고 하는데, 탄핵하려면 하라. 이겁니다. 제게는 국민이라는 가장 막강한 정치적 지지 세력이 있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리고 여의도의 정치 문법, 셈법도 모르는 제가 여러 달의 마라톤 여정을 마치고 결승점 앞둔 스타디움에 뛰어 들어왔다. 제가 일본으로 결승 테이프를 끊고 나라를 바꾸고 제주도를 바꿀 기회를 달라. 그러면서요,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많이 병들고 위험해졌다. 대통령제냐 내각제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위정자와 공직자가 국민을 주인으로 제대로 모시고 머슴이 되느냐 안 되느냐 달려있다. 머슴은 자기 이익이 아니라 주인 이익을 위해서만 자나깨나 생각해야 하고 주인에게 정직하고 부정하면 안 된다. 이러면서요, 민주당 이재명을 겨누고 있습니다. 민주당 정권의 각종 부정, 부패가 은폐되고 묻히는 것을 보셨을 것이다. 이게 민주주의 죽어가는 것이다. 어떤 정파든 간에 국민 먼저 생각 않고 정파 이익만 따지는 그런 사람들은 민주주의 외면한 사람들이고 국민을 속이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여의도의 문법도 여의도의 셈법도 모르는 사람이고 누구에게도 빚진 것 없고 어떤 패거리도 없다. 오로지 국민에게만 부채를 졌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진실되고 직선적이고 그리고 이 불의 그리고 부정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하는 윤석열 후보, 그리고 성남시장서부터요 최상도 경기지사에 이르기까지 부정부패로 일삼아온 이재명, 이건 하늘과 땅 사이 차이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재명에게 우리가 정권을 맡길 수 있겠어요? 5년도 지긋지긋했는데 또 5년을 본다? 상상만 해도 이건 불가능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준석 대표가 얘기한 10% 우세, 이게 저는 맞다라고 보는데요. 이준석 대표도 뭐 이게 참 우스운 얘기로 제 방송 본 것 같아요. 제가 계속 10% 넘어간다 했더니 처음으로 이준석 대표 입에서 그리고 우리 야당 입에서 10% 얘기가 나왔어요. 자, 뭐라고 얘기를 하면서 10% 차이가 나느냐? 오늘 라디오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아무래도 막판 네거티브 공세가 거세기 때문에 추이를 살펴봐야 되겠지만 윤 후보가 여론조사 블랙아웃 기간에 들어가기 전에 5 내지 8%포인트 사이의 격차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그때까지 마음을 정하지 못했던 분들이 결국 투표 성향을 정하게 되면 많게는 한 10%포인트까지 차이가 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계속 자기들이 뒤집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지난해 4월 서울시장 재보선 때도 끝까지 자기들이 뒤집었다고 주장을 했다. 그러면서요, 민주당 차원에서 그런 이야기를 내부 결집용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은 실제 조사 결과를 근거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요, 이 사전투표율이 36.93이잖아요. 이 사전투표율과 관련해서 사전투표와 통합명부제의 편리함을 인식한 분들이 날이 갈수록 더 많아지는 추세다. 그 두 추세가 좀 겹친 게 있는 것인지 이 후보 지지세가 결집했다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 국민의힘과 이 합당 문제에 관해서는 저희는 이미 작년부터 합당하고 나면 그에 걸맞은 예우를 하겠다고 했고, 흡수 합당이 아무것도 국민의당을 배려하지 않는 형태라고 보는 것은 너무 이분법적 사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예우할 수 있느냐 하면 지방선거에서 조직 강화 등이나 공천심사위원회 쪽에 국민의당 측 인사가 들어가는 방안이 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자, 그래서요, 지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대로 지금 우리 윤석열 후보 10% 정도 리드할 것이다 라는 말, 오늘 처음으로 이준석 대표가 예견을 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대로 10% 이상이 넘어가려면요, 그냥 10% 될 거야 라고 얘기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여러분들의 주변 인물들과 함께 내일 그야말로 손에 손을 잡고 투표장으로 가야만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그리고는 이제 이 제주도 가서 제주도 현안과 관련된 문제, 4.3 사건 보상 문제하고요. 그리고 제2공항 추진 문제, 이거를 다시 한번 공약으로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제주도 지역에서의 이기는 이 후보가 그동안 관례를 보면요, 당선이 된 사례로 되어 있어요. 한 번도 예외 없이. 자, 그래서 우리 제주도민 여러분들께서요, 지금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 중간에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최근 이 블랙아웃 되기 전 여론조사를 보면 제주 지역에서의 윤석열 후보도 이 압도적으로 높은 여론조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여론의 추세를 우리 제주도민 여러분들께서요, 확고하게 지지표로 꼭 현실화시켜 주셔야만이 윤석열 후보, 지금 방금 얘기한 대로 민주당 사람들이 지금 탄핵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 탄핵에 티귿자도 나오지 않도록 이 압도적 국민 압박을 가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차제에 말이죠. 이 국회의원 관련 법을 고쳐가지고 국회의원들의 이 국민 소환제를 시행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되겠다. 그래서 막무가내식으로요, 자기네 마음에 안 든다 해서 대통령을 탄핵하겠다, 이러한 발상을 하는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국민들이 소환해낼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벌써부터요 탄핵 얘기가 나온다. 이 얘기는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번 선거에서 패배했다는 결정적 증거가 바로 탄핵 얘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탄핵 얘기, 이 얘기는요 벌써 이제 강 건너갔다. 이재명이가 당선되는 것은 강 건너갔다라고 시인하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자, 반드시 내일 투표장으로 다 가셔야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고 이어서요, 여당이 판단하는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매우 충격적입니다. 꼭 한번 들어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